방금 소개받은 이창목입니다. 아까 고대 이 교수님 말씀하실 때 50만 불 받는 애널리스트가 몇 시간 할 거를 뭐 몇 분 만에 AI가 해치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여기 기자분들도 계신데 대표적으로 기자, 뭐 애널리스트 이런 직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를 한 20년 좀 넘게 했는데요. 지금 현역 애널리스트가 아니라는 게 참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리서치 헤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안 되면은 뭐 AI 사용해서 뭐 리서치 센터 돌리면 되니까 제 입장에서 뭐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쟁쟁한 교수님들 사이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자본시장에 그래도 좀 많이 면해 있으니까 뭐 주가적인 면, 뭐 이런 측면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말씀드립니다. 종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지겨우신데 좀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세 개 섹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 패러다임 변화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우리가 범위를 확대해서 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투자 기회들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번째 정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대충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MSCI 올 컨트리 월드 시총을 제가 한번 그렸고요. 그때마다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제가 같이 그린 겁니다. 보시면은 1980년도에는 제조업이 많았어요. 전 세계 시총 상위 10개의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샤프나 후지필름이나 뭐 이런, 소니도 그렇죠. 추억의 종목들도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속된 말로 찌그러들었죠. 이때는 이제 제조업 기반하고 소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90년대를 지나면서 약간 이제 색채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물론 이제 요 사이에 보면은 제가 안 썼습니다만은 요 사이에는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좀 포진을 하더라고요. 2010년이 넘어가면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이 이제 끼기 시작하죠. 2014, 17년 이렇게 가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나 뭐 알리바바니 뭐 페이스북 등등의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없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업들이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징적인 게 저는 사실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제가 여기 몇 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도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기저기서. 오늘도 시장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메뚜기 한칠이라고 상당히 요즘 바빠졌는데요. 제가 개인 투자가분들 만나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나는 손가락 빨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가지고 지수만 올라가고 뉴스에서는 뭐 화랑이라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의 이면에는요, 물론 글로벌 경기가 동시에 다 좋아지고 있죠. 이럴 때는 시장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체크해 보니까 올해 순이익이 128조 컨센서스입니다. 코스피 순이익이 작년 대비 45% 증가합니다. 여기 애널리스트가 잘 틀리니까 좀 빼더라도 상당한 증가율이 나오겠죠.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게 글로벌 경기도 좋아지고 있지만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떤 분들이, 또 어떤 투자가분들 저한테 그러시죠.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냐. 도대체 찾아봐도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고, 물론 많지는 않죠. 근데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 관련주지 않습니까? 뭐 뒤에 또 제가 풀어나가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오르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도 4차 산업혁명 이슈로 따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만 잘 주지를 하고 들으셔도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잘 보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지할 게 삼성전자하고 소니하고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 구글 트렌드 우리가 뭐 누구나 볼 수 있죠. 보면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가 검색 수가 역전이 되죠. 뭐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게 기업 가치하고 바로 연결이 됐죠. 예. 삼성전자는 이때 거의 이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시총이 바뀝니다. 소니하고 이렇게 되고요. 또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온 그래프죠. 테슬라하고 GM하고 포드 주가가 추월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3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만 미리 알았어도 돈 왕창 버는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IT 계통의 기술주들을 제가 1990년에 고정시켜가지고 배구를 해서 쭉 한번 그려봤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뒤에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놓고 보시면은 이때 3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쭉 올랐죠. PC 관련된 휴대폰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다가 IT 버블을 거치면서 이제 조정기를 거치죠. 도태되는 기업들 나오고 하면서 구조조정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IT 통신 지수 대비해서 많이 아웃퍼폼했죠. 근데 밑에 보시면 인터넷 관련주 여기 보시면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요 레인지가 틀립니다. 2,400이고 20만입니다. 엄청나게 틀리죠. 상당히 많이 올랐죠.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이런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이런 개념들을 이제 반영시켜서 나가고 또 미래 가치가 이렇게 반영돼 나가는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기억하시겠습니다. 통신주들이 한참만 이때만 해도 서로 통신 애널리스트 하려고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애널리스트 사이에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쭉 빠졌죠. 뭐 규제의 영향으로 쭉 빠졌죠. 뭐 통신 유틸리티죠. 거의 지금.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 앞서 보셨던 인터넷 관련주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로 대표되는 거죠. 물론 최근에 보시면 요게 인터넷 관련주죠. 여기는 이제 PC 휴대폰 관련주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고요. 아까 미국에서 많이 올랐던 인터넷 관련주들 보시면 우리나라 이 정도에 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시면 시장을 약간 아웃퍼폼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여기 IT 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올랐죠. 역으로 생각하면은 포텐셜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기를 생각하면요. 사실 주식으로 놓고 보면 저는 주가 분석할 때 가장 큰 메리트가 안 오른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을 보면은 메리트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ETF 시장에서도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넣냐면은 최근에는 액티브 시장은 이제 축소되고 있고 패시브 시장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고 있죠. 보시면 전 세계 ETF의 순자산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애널리스트랑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ETF 담당 애널리스트하고 작업했는데 이 4차 산업 관련한 ETF 자산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지 물론 축이 틀리죠. 규모가 틀리니까. 근데 보시면 이렇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ETF들을 저희가 많이 분석하는데 미국에서 아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ETF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근데 그 개념에 맞는 기업들을 저희가 쭉 넣어서 그런 그 ETF들을 넣어서 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 MSCI 그 올 컨트리 월드 ETF죠 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ETF 관련된 제가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한번 그려봤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4차 산업혁명 전문화된 ETF도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직은 규모는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자산 규모가 작죠, 아직은. 예. 근데 이 회사가 4차 산업 전문 이제 ETF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보시면 이 컨셉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으로 쭉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거 따왔는데,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다. 최근에 유행하는 패시브 시장까지도 이러한 개념들이 스며들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산업을 보는 관점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제가 애널리스트들한테 IT 애널리스트, 뭐 자동차 애널리스트, 또 투자 전략 하는 뭐 스트래터지스트 물어봅니다. 4차 산업이 뭐냐?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물어봤어요. 다 틀립니다, 단어가. 앞서서 교수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다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의하는 거는 이 정도로 정의하면은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IT하고 통신의 발달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반도체 센스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뭐 낸드, 3D 낸드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5G나 클라우드 같은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나 로봇 같은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하고 융합이 돼서, 이것도 각각이 하나의 산업입니다만은 새로운 산업이 탄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산업들이 있죠. 또 이러한 산업들을 구분하는 것은 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을 바꾸는 이러한 것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개념이다 라고 저는 좀 이렇게 정의를 하고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종목을 한번 대비시켜 봤어요. 뭐 종목이라 그러니까 좀 그런데 기업을 한번 대비시켜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되는 대로 한번 넣어 봤습니다. 저희 애널리스트랑. 예. 한국 기업, 외국 기업까지 다 넣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이 기업들을 투자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이 기업들을 뭐 차트나 여러 가지 자세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다 넣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한번 쭉 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발브가 되더라고요. 예. 심지어 한전 같은 기업들도 여기 연관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두루두루 상당히 많이 스며들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좀 아이디어만 잘 찾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 예, 그리고 어떤 그 금융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가지 딜들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속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융합에 따른 신산업의 태동, 우리가 엔비디아하고 보시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했죠. 이게 하나의 또 예가 되죠. 또 앞서도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지멘스 공장,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도 IT 기기하고 연결돼서 데이터를 공유해 가면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산업의 태동이 되고요. 아디다스 공장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언론이나 뭐 인터넷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또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로 에어비앤비하고 호텔 패스입니다. 물론 호텔 패스가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걸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호텔 패스 같은 온라인에 인터넷상에 그 숙박 사이트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에어비앤비를 사용하죠. 잘 보시면요, 호텔 패스는 3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고요. 둘 다 상장 안 했으니까. 에어비앤비는 4차 산업혁명 관련이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에어비앤비는 밑에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부터 채택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명만 필요했다. IT 쪽으로. 예.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을 외주를 했죠. 예. 이걸 활용해서 데이터도 가공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사용하면서 투숙객이 이렇게 많이 급증하는 단계에 이런 혁명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했죠. 똑같은 게 바로 같은 공유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우버죠. 우버하고 콜택시가 뭐가 틀리냐? 똑같이 보이지만은 이거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죠. 예, 역시 우버도 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갖다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해 나갔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 데이터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패턴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스마트워치용 대화 패턴 탐지, 또 스마트 의류 등도 있고요. 또 리프트웨어라고 하는 어떤 파킨슨 병 환자 교정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AI 비서라고 하는 우리가 구글이나 요즘 뭐 네이버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에도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측면에서 보는 게 그 미디어 쪽 산업인데요. 제가 지금 언론 쪽에서 주최하는 이 포럼에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현실이니까 전통 매체의 광고 매출은 줄죠. 반면에 디지털 광고 비중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죠. 네, 상당히 변화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되고 있죠. 네이버 주가는 올라가는 반면에 SBS 주가는 계속 빠지고 네이버를 보면은 광고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모바일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죠.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생활의 변화, 생활 패턴의 변화들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TV 시청률 그리고 유튜브와 트래픽을 갖다가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뭐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첫애가 올해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TV를 안 봐요. 예. TV를 안 보는데 TV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의문점이 생기면은 유튜브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패턴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데이터로 실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 오른쪽은 제가 둘째 딸이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뽀뽀뽀를 안 보고요. 옛날에 TV 같은 걸 안 보고 유튜브에 캐리 언니를 맨날 틀어달라고 그래요. 여기 애기 기르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처음엔 그냥 시작했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를 통하지 않으면 장난감이 팔리질 않아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우리 생활을 바꾸고 있는 거죠. 예, 최근에 이런 혁명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 가치에도 반영이 되는 거고 또 비즈니스계에도 많이 생기게 하는 요인들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의 방향들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원칩화 그리고 스마트폰 뭐 인공지능 탑재를 하죠. 또 스마트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아다스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요. 또 IoT나 5G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고 있죠. 물론 5G 같은 경우는 저희가 되게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아직은 표준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 뭐 뒤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소비재나 최종재라고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좀 많이 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기업들을 피킹해내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예, 근데 중간재라고 할 수 있는 부품 산업이나 또 인프라나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선도적으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4G라고 하는 LTE도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깔았죠. 그리고 아마 5G도 가장 먼저 깔 겁니다. 예, 5G 속도가 4G에 비해서 10배에서 한 50배 정도 빨라지죠. 예, 이렇게 되면은 IoT나 뭐 빅데이터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또 편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근데 참 아쉬운 게 바로 이런 점들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글로벌 AI 관련된 기업 펀딩이나 딜 건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2016년 베이스로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여기 딜 관련해서 펀딩이나 이런 데서. 예. 그 정도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AI나 뭐 이런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금융적으로도 뒤처져 있다. 예.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이렇게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G가 도입되면은 메모리 수요가 상당히 급증합니다. 예, 우리가 4G 때가 메모리 시장 규모가 360억 달러 정도였는데 저희가 예측하기에 5G가 되면은 그렇게 얼마 남지도 않았죠. 거의 1,300억 달러 수준의 메모리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시장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머신러닝, 오늘 뭐 계속 나왔던 얘기죠. 이게 많이 우리가 사용이 된다면, 활성화된다면 데이터 스토리지도 상당히 확대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CPU 성능이나 스토리지 시장 규모도 이것도 일종의 반도체죠. 상당히 확대됩니다. 근데 이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최근에 주식시장에도 많이 반영이 된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밸류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당연히 수혜를 볼 거고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올 하반기, 뭐 내년까지도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뭐 주식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금융적인 딜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쪽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갑자기 넘어갔네요. 예. 제가 이제 이 온덱닷컴하고 랜딩클럽은 앞서서 개념들은 많이 말씀이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교수님 PT에 잠깐 넘어간 걸 제가 있었는데 주가 차트를 한번 쳐보면요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한때 많이 올랐다가 쭉 빠져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런 데서도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이제 P2P 업체들 주가가 왜 빠졌나라고 되게 유명한 두 개 기업인데 한번 봤더니 신용대출의 크레딧 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온닷컴이라는 업체는 보면 개념도 상당히 획기적이었고 아까 뭐 나스닥 상장할 때도 되게 크게 올라갔었는데 주가는 지금 상당히 빠져 있거든요.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YOY로 80%가 증가했더라고요. 예. 랜딩클럽도 최근에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빠졌죠. 제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결국은 빅데이터가 중요하구나. 예, 빅데이터로 얼마나 신용 분석을 잘하느냐가 관건이다. 근데 글로벌 선도 업체들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예, 그럼 우리가 투자할 때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도 P2P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죠. 근데 지금 상당히 산업 자체가 피폐화됐어요. 바로 이런 이제 크레딧 문제들이 발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P2P 협회 회장님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도 한 120개 정도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 또 IPO 하는 업체들도 생기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보신 표고요. 저는 이제 이 표를 기본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들은 민간 주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좀 처지고 있는 중이죠, 특히 이쪽 분야를. 근데 아래쪽에 이 분야들은 정부 주도로 많이 해가고 있고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G나 뭐 이런 쪽은 아마 정부 주도로 많이 이 발전이 돼 갈 걸로 보이고요. 균형을 잡아서 아마 우리나라도 발전해 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하고 접목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뭐 중국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 5G 관련된 우리가 어떤 그 섹터나 산업들, 기업들도 많이 주목해서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강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